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407강이고요. 앞에 강 작다 요를 앞에 강에서 배웠는데요. 앞에 이어서 계속 이어서 두 자 더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6강에서 배웠던 나무 조각장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다 요자는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즐겁다 락,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약, 약품 약. 자, 즐겁다 락, 뭔가가 즐거운 거죠? 이 즐겁다 락자는 원래가 악기를 그린 겁니다. 거문고 등 현악기를 그린 글자다. 우리가 뭐 거문고나 가야금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지금은 우리가 보기가 어려운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흥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린 건데 상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동령법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무 위에 자그마한 새들이 앉아서 짹짹짹짹 노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보면 나무 위에라고 했으니까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나무 목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자그마한 새들이 작다 요자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문에서 해 일자는 홀로 사용하면 해 일이지만 뭐하고 많이 닮아서 입으로 본다. 자, 이렇게 입술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자, 해 일자 모양을 사람의 입 모양으로도 묘사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 일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컴마가 하나 더 들어가서 흰백자 모양으로 해서 사람의 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글자를 외우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 위에 자그마한 새들이 짹짹짹짹. 자, 여기에 입이 들어갔으니까 짹짹짹짹 울어댄다. 어떻게? 즐겁게. 자, 그리고 이 모양에는 간체가 있는데요. 간체는 좀 뭔가 그 옆에 있는 모양을 가져다가 좀 비슷하게 만든 것 같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나무 목자와 굉장히 유사하고요.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갖다 붙인 형태입니다. 이런 글자는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 번 써보면서 익히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로는 오락실, 뭐 지상 낙원 할 때 낙자가 있고요. 아래쪽에 약품 약자는 방금 전에 우리가 즐겁다 락 배웠죠? 자, 여기까지만 하면 뭐다? 위에 배웠던 즐겁다 락이다. 락이 자, 약으로 바뀐 겁니다. 두음 법칙 국어에. 자, 근데 옛날에는 약을 만들 때 한약 재료로 만들었죠? 한약 재료는 곧 풀이나 나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면 풀초자. 그걸로 해서 풀 같은 걸로 뭘 만들었다? 약을 만들었다. 자, 이 글자에 간체가 있는데 우리가 바로 앞에 강 406강에서 약속 약자를 배웠죠? 약속 약자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요. 바로 앞에서 배웠으니까 설명하지 않고 위쪽으로 다시 가서 이거의 음이 약으로 같기 때문에 자, 약속약과 이거의 음이 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간체자로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가져왔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위에 풀초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는 약을 파는 약국, 그 다음에 화약, 빵 하고 터지는 화약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즐겁다 락, 약품약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우리가 6강에서 배웠던 나무 조각장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는 보면 널판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벽에 세워져 있는 널판지. 자, 판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널판지, 널쭉한 판자.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자, 벽이 그려져 있고 여기에 이렇게 넙죽한 거. 우리 넙죽한 걸로 만드는 게 침대 같은 거 넙죽한 거 만드는 거죠. 자, 나무로 만든 넓고 판판한 거. 이게 들어가면 침대의 의미가 있고요. 또는 널빤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에 간체가 있는데 간체 같은 경우에는 자, 왼쪽에 있는 이 모양을 어떻게 그대로 컴마 두 개로 바꾼 거로 보이죠? 관련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장수, 장차, 장.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장려하다, 장입니다. 장수라고 하면 우리가 전쟁 나가서 싸우는 장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라는 거는 뭐 이 어린이가 장차 나중에 뭐
큰 용감한 사람이 되었다면 장차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다?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 자,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의 원래 어원은 평상을 손으로 드는 힘이 센 사람. 자, 우리가 힘이 센 남자 어린이를 보면 야, 이 녀석 장군감이네. 우리 이런 말 하죠. 자, 그래서 그런지 이거를 장수의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글자대로 어원대로 해보면 여기에 평상이 있고요. 자, 이렇게만 보면 평상이고요. 평상을 어떻게 손으로 들어 올리는, 자, 손으로 드는 힘이 센 뭐다? 여기에 보면 달월자. 달월은 고기, 우리 몸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뭘로 볼 수 있겠다? 우리 몸이니까 사람으로 볼 수 있겠다. 평상을 손으로 들어 올린 힘이 센 사람. 그걸 우리는 뭘로 보자? 장수로 보자. 자, 그래서 전쟁 나가 싸우는 장수다. 1번. 1번에 대한 해석은 됐고요. 2번은 뭐다? 장차 뭐뭐 하게 될 거다. 자, 곧 전쟁 나가 싸우는 장수는 전쟁터에서 죽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장차 미래에 죽을 사람이다. 자, 동령법으로 제가 또 설명 하나 드리는데요. 자, 방패를 들고 다니며 전투식량을 먹으면서 손에 전투식량을 들고 다니면서 싸우는 사람. 자, 이렇게 외우시고 싶은 분은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자, 이 글자에는 간체가 있는데 간체 부분을 보면 나무조각장 부분을 이렇게 간체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마디초는 그대로 왔는데 위쪽에 보면 이렇게 고기 달월자 부분을 자, 이렇게 손톱조로 바꾼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글자가 복잡한 듯 하니까 여러 번 써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는 장수 또는 장래. 너 장래 희망이 뭐야? 이런 말 하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장려하다, 장. 방금 전에 우리가 장수, 장차, 장을 배웠습니다. 이 글자 모양이 여기에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큰 대자가 들어 있습니다. 자, 큰 대자. 큰 대자라는 거는 크게 장려하다. 장려하라는 거는 우리가 박수를 쳐주면서 너 잘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글자에 간체가 있는데요. 간체 모양 같은 경우는 나무조각장 그대로 가져왔고, 자, 왼쪽에 보면 이 달월자 모양을 전역석으로 바꾼 게 좀 특이합니다. 달월자 모양을 뭘로 바꿨다? 전역석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아래 큰 대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는 돈을 장학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권장한다 이런 말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장수, 장차, 장, 장려하다, 장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형태상 문서장입니다. 자,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 뭐 세모난 형태, 네모난 형태 할 때 그 형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서라는 건 우리가 어떤 서류 같은 거, 사무실에서 일하는 어떤 문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나무조각장. 자, 나무조각장이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뭐가 들어있다? 개견자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면 거울, 큰 거울, 우리 옷을 사러 가면 사람들이 옷을 입고 어떤 큰 서 있는 거울에서 자기 모습을 보죠. 여기에서는 큰 거울 앞에 서서 보는 뭐다? 강아지다.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개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개견자는 우리가 12강에서 배웠고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개. 그래서 자기 모습의 형태를 본다. 형태. 그리고 일이 돌아가는 형태를 문서로 정리한다. 문서.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있다고 한번 외우면 좋겠고요. 간체는 나무 조각장자만 바꾸어주면 간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는 상태가 어때? 돌아가는 상황이 어때? 자, 상장을 수여합니다. 자, 이런 단어가 있죠? 그래서 형태상 문서장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7강에서 작다요와 나무조각장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들을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